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상상도 못한 말을 듣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의 충격은요. 평생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그날 제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혼해. 딸아이가 제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니라 제 딸이요. 아직 어린 제 딸이 그 입으로 직접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다니.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장난스럽거나 애교 가득한 눈빛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저보다 더 어른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이지? 장난이라고 말해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장난 아니야. 엄마, 아빠랑 이혼해야 돼. 사실 남편과 저는 몇 년 전부터 자주 싸웠습니다. 생활비 문제, 술 문제, 그리고 시댁 문제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폭발하는 날들이 많았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잘 냈어요. 딸 앞에서까지 고함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맨날 집에만 있어서 뭐가 힘드냐?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저는 울며 반박했죠. 당신이 돈을 벌어오면 뭐해? 술에 다 쓰고 카드값은 산더미고. 나랑 애는 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는지.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싫어.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나 숨이 막혀.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제 딸이 어린 나이에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니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없어지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엄마, 제발 이혼해. 아빠랑 헤어져 줘.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어. 제가 친정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도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애까지 그런 걸 다 느낀다냐.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이혼이 쉽니? 내가 혼자 애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겠냐. 애 아빠도 아직 젊은데 고쳐 쓸 수 있는 거 아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딸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맴돌았거든요. 엄마, 나 진짜 무서워.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고민을 거듭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혼을 외쳤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남편의 술버릇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딸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면 귀를 막고 싶다. 엄마가 울면 나도 따라 울고 싶다. 우리 집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엄마를 더 괴롭히면 나도 같이. 그 뒤에 글씨는 번져서 제대로 읽히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딸이 견디기 힘든 마음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극단적인 데까지 치달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딸에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힘들었던 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만 그렇게 아파했어? 딸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도 힘든데 내가 말하면 더 힘들까봐. 그래서 혼자 일기장에만 썼어. 근데 더는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말한 거야. 제발 이혼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만 마주쳐도 버럭 소리를 질렀고, 딸은 제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았어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내놓을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줘야 반찬이라도 달라지지. 나는 하루하루 아껴서 겨우 이렇게 밥 차리는 거야. 옆에서 밥을 먹던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나불거려. 딸은 움찔하며 제 뒤로 숨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애한테까지 화내지 마.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날 밤 딸은 제 방으로 들어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빠 편만 들어? 아빠가 잘못했잖아. 그런데도 왜 엄마는 계속 참기만 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내 편이야.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이혼은 쉽지가 않아서. 그러자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안 참을 거야. 아빠가 또 엄마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딸의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까지 나서면 더 큰일 나. 엄마가 다 막을 테니까 너는 그냥. 하지만 딸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알 거 다 알아. 아빠는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엄마가 변해야 해.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편만 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애가 좀 큰다고 입이 살아가지고 감히 부모 싸움에 끼어드네. 다 내 탓이야. 내가 남편을 못 받들어 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억울했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 앞에서까지 이혼하라고 할 정도예요. 이건 그냥 부부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혼? 애 입에서 그런 말이 왜 나와? 내가 부추긴 거지. 너 진짜 못됐구나. 남편 잡아먹으려고 작정했냐? 그 순간 옆방에서 몰래 듣고 있던 딸이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맨날 화내니까 내가 이혼하라고 한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애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저는 결국 친한 친구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애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세상에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 아니냐? 근데 나 혼자서 애 키울 수 있을까?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해.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아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 덜 힘들 거야. 내 딸, 내가 믿어줘야 해.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밤도 만나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은 술자리만 전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챈 건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알아.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뭐,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전에 아빠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잘못 걸었어. 그런데 그 전화기에서 자기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이런 소리가 들렸어. 엄마, 나 그때 알았어. 그래서 이혼하라고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단순히 싸움과 고성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빠의 외도를 직접 눈치채고 그것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이런 걸 혼자 알게 되게 해서 너무 미안해. 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엄마랑 단둘이 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건 남편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메시지 캡처 사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왔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술 냄새가 진동하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또 인상 쓰고 있네. 오늘도 잔소리하려고 작정했냐?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래? 내가 미쳤다고 다른 여자 만나? 너 또 망상하는 거 아냐?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오늘 밤도 만나자. 자기야, 고마워 다 내 번호에서 나온 메시지야. 순간 남편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내 휴대폰을 뒤졌어.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왔습니다. 딸이 방에서 뛰어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그만해. 엄마한테 손대지 마.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손가락으로 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엄마 편이냐? 내가 뭘 안다고 이혼하라고 설치는 거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엄마 울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 봤어. 다 들었어.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내 엄마 닮아서 제 멋대로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이제 끝이야.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틀 뒤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모여 앉아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박살내려고 해? 이혼이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저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망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더는 못 살아요. 제 딸이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컸으니 저 모양인 거야. 우리 손주,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넌 나가. 그 말에 딸이 울부짖으며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싫어.
난 엄마랑 살 거야. 할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 친정 엄마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애비란 놈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혼자 끙끙 앓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저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딸 위해서라도, 내 삶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집안 어른들이 뭐라 해도 내 딸은 내가 지켜야지. 그게 엄마의 몫이야. 그런데 이혼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학원 앞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아직 애도 어린데 엄마가 더 생각이 없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한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뭘 알아? 우리 집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방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학교에서도 힘들었어. 학교에서? 왜? 딸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버렸어. 아빠가 술 주정하는 거 동네에서 다 봤다더라. 그래서 내가 술주정꾼 딸이라고 불렸어.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멀어졌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혼자 힘들어했잖아.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힘든데 내가 말하면 더 힘들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어. 근데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 그 순간 저는 울면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폭언, 폭력, 외도, 정황 증거만 잘 확보하면 돼요. 아이 양육권도 어머니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이 험난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제가 변호사 상담을 받고 돌아온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남편은 헛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 세운 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하냐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생? 당신은 고생이 아니라 술과 외도로 집을 무너뜨린 거야. 이제 끝이야. 남편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혼 못해. 내가 죽어도 못해. 애도 내가 데려갈 거야. 그 순간 옆방에서 듣고 있던 딸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싫어. 난 절대 아빠랑 안 갈 거야. 엄마랑 살 거야.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이 꼬맹이가 어디서 감히. 내가 엄마한테 배워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저는 딸을 감싸 안으며 맞섰습니다. 그만해. 더는 애한테 상처 주지 마. 그러자 남편은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뻔뻔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그 순간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나 아빠 때문에 매일 죽고 싶었어. 그 말에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며칠 전에도
옥상에 올라간 적 있었어. 그냥 뛰어내리면 편할까 싶어서. 근데 엄마 생각이 나서 내려왔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니. 안 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없으면 엄마도 살 수 없어. 내가 있어야 내가 숨을 쉬어. 우리 꼭 같이 살아야 해.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제발 아빠랑 헤어져. 나 이제 무서워서 못 살겠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꺼봐라. 저 꼬마가 하는 말이 다 내가 심어준 거야. 애를 세뇌시켜서 날 버리려는 거잖아. 저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뇌? 내가 한 짓을 애가 다 보고 들은 거야. 이제는 내 잘못을 인정해. 이혼은 이미 결정됐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를 던져놓고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대신 양육권은 절대 못 줘. 애는 내가 데려갈 거다. 딸이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어. 나 아빠랑 안 살아. 아빠가 데려가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저는 그 말에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 쪽은 분명히 양육권을 빼앗으려 들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술과 심리 상태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아니라 제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쯧쯧. 그 집의 엄마 결국 이혼한다네. 애가 불쌍하지. 아빠 없는 집에서 크면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딸은 의외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만 알면 돼.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불안장애와 우울 증세가 함께 나타나요. 지금처럼 가정 내 갈등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겠군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그동안 친구한테도 말 못했던 비밀이 있어. 뭔데, 우리 딸?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 나도 몰래 녹음했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근데 무서워서 엄마한테는 못 보여줬어.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어린 나이에 이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딸은 작은 휴대폰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들어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했던 거 다 있어.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아내야. 내가 너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냐? 꺼져버려. 돈도 못 벌면서 입만 산 게 여자냐? 확 그냥.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간중간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걸 다 혼자 기록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폭언, 정서적 학대, 아이의 심리적 피해까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재판에서 남편 쪽은 불리해질 겁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 변호사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더 당당해지셔야 해요. 소송 준비 소식을 들은 남편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믿고 이혼 소송을 해? 내가 누군데 감히 날 무너뜨리려고 해?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내가 믿는 건 사실이야. 내가 한 짓 다 증거로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는 딸이 증인으로 서겠어. 남편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를 세워? 너 제정신이냐? 애한테 상처 주려고 작정했구나. 그러자 딸이 제 옆에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상처는 이미 내가 다 받았어. 이제는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남편은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들 망신을 주냐? 법정까지 끌고 가? 세상에 이런 패륜이 어딨어? 딸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할머니, 패륜은 아빠가 했어요. 엄마 때리고 욕하고 나한테도 화내고 그게 패륜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선택할 겁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술 좀 마셨다고 그게 다 학대입니까? 변호사가 차분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울려 퍼진 남편의 고함과 욕설 녹음.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조차도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의 요청으로 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마이크 앞에 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저는 매일 들었어요. 엄마가 우는 것도 매일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죽을까봐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편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법정에 세워?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돌연 주먹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딸이 제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엄마 건드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더 빨리 용기 냈어야 했는데.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둘이서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재판 이후 남편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체면이 깎였다는 이유로 술을 더 마시고 집 앞까지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뭔데 날 망치려고 해. 내가 날 배신한 거야.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딸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침대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올까봐 무서워.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경찰도 법원도 우리 편이야. 절대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결국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우리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이혼 취소해. 애는 내가 데려갈 거야. 저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자 남편은 길가에 끌려나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게 나라냐? 다 조작이라고. 경찰관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에까지 찾아와 울며 호소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줘라. 술은 끊게 하겠다.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혼까지는 하지 말아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의 생명과 마음이 달린 문제예요. 더는 물러설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마음먹었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마. 그날 밤 딸은 제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랑 둘이서 살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꼭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절대 내 손 놓지 않을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분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쏟아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이혼 소송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은 안 당했을 거야. 그는 심지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울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학교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너무 무서웠어.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 긴급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부 싸움 속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뿐입니다. 아내가 과장해 아이를 세뇌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차분히 맞섰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들리는 폭언, 협박, 정서적 학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세뇌가 아니라 생생한 진실입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히 가정폭력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은 제가 이기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자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우리 둘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간만에 같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그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딸은 밥을 먹다 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무섭지 않아. 오랜만에 행복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무섭고 아픈 건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웃을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우리의 일상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애 데리고 혼자 산대. 그래도 아빠 없는 집에서 애가 잘 크겠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린 잘 살 수 있어. 사람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가까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제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 사람 그 집 이혼한 여자라며 애 혼자 키운다던데 힘들겠지 뭐. 똑같은 일을 해도 저를 평가하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상사가 늦게까지 야근을 지시할 때 저는 속으로 수없이 울었습니다. 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래도 버텨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딸 역시 학교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제 아빠 술주정꾼이라잖아. 엄마랑 이혼했대. 불쌍하다. 딸은 씩씩하게 버티려 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외면받고 술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제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삶만 생각하면 돼.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언젠가 변할 수는 없을까? 나도 아빠가 미워지기만 하는 건 싫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그토록 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아빠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빠 죽는 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아빠잖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았는데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않나? 저와 딸은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굴은 술과 피로로 부어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왔냐? 딸은 침대 곁에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술 끊어. 나 이제 아빠랑은 같이 못 살아.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건 싫어.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병실을 나서면서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아야 해. 그래야 서로 덜 아플 것 같아.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는 행복만 생각하자. 이제는 눈물 말고 웃음을 더 많이 짓자.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것에도 웃음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진짜 햇살이 들어오네. 이제는 어둡지 않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세상의 편견도 상처도 다 이겨낼 거야. 이혼이 확정되고 집은 전셋방으로 옮겼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딸은 작은 방을 꾸미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부터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 집은 우리 둘만의 성이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둘의 세상이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급은 빠듯했고 생활비와 딸 학원비를 충당하기엔 늘 부족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제 손을 꼭 잡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학원 안 다녀도 돼. 나 그냥 학교 공부만 해도 돼. 저는 울컥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꿈은 포기하게 하면 안 돼. 엄마가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돼.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학교 상담 시간에 교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해 보입니다. 혹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억울했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예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도 우리를 걱정하는 거지?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누구도 우리 모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학교 글쓰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나의 가족이었고 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둘뿐이에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든든해요. 엄마와 나는 서로를 지키는 기사예요.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 안에 이렇게 깊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편견과 시선들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접근 금지를 어기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좀 만나줘. 나 이제 술 끊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경찰에 신고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끝났어. 제발 그만해. 딸은 겁에 질려 제 뒤에 숨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우리 괴롭히는 거야? 제발 안 돼. 경찰이 도착해 남편을 데려갔지만 딸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환경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딸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첫날 딸이 계산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분식집은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아이는 방학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하는 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 우리 집에 희망이 생겼잖아.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웃을 날만 남았다. 우리 둘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이 흘러 딸은 학교에서 희망상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발표는 모두를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엄마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꼭 지키는 딸이 되고 싶어요. 강당 안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네. 사장님이 친절해서 또 오고 싶어져요. 저와 딸은 매일 함께 땀 흘리며 분식집을 지켰습니다. 딸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어. 상담사나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았잖아. 근데 엄마가 들어줬을 때 세상이 조금은 살만해졌어.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접근 금지를 어기고 분식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술에 취한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망하지도 않았어. 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고 딸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끌려갔지만 가게는 그날 이후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수입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붙잡고 한숨을 쉬는 저를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돼. 나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옷 안 사도 돼.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널 위해 시작한 가게인데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다시 일어나야 해. 그때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 가게, 내가 SNS에 홍보해 줄게. 요즘은 온라인 입소문이 제일 빨라. 친구는 가게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본 그 집 맞죠?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순식간에 가게는 북적이기 시작했고 우리 분식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딸은 계산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해냈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좋아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가게 내부는 많이 타버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우리 또 무너지는 거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놀랍게도 손님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음식 먹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모금까지 해서 우리 가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차갑기만 한 게 아니구나.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구나. 몇 달 뒤 가게는 더 넓고 깨끗하게 새로 오픈했습니다. 개업날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대단하다.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잖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그 힘이 있어.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우리 가족의 힘이야. 새로 문을 연 분식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장님, 따님도 씩씩하고 예쁘네요. 딸은 계산대에 앉아 싱글벙글 웃으며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아니구나. 스스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 있구나. 딸은 공부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친구들이 더 이상 이혼 가정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진짜 멋지다. 너도 대단하다. 그렇게 꿋꿋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딸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가족은 둘뿐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가족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딸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보러 가야 할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뭐 하겠냐만 너희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직 아빠를 용서할 준비는 안 됐어. 하지만 아빠가 마지막까지 술에 묻혀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며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 미워하는 마음 이제 조금은 내려놓을래. 미움만 붙들고 살면 나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할 줄 아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학교 상담 동아리에 참여해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 근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분식집도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모녀의 분식집,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한 그릇.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딸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심리상담학과.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우리 둘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아니야, 우리 딸 스스로 해낸 거야. 엄마는 그저 옆에서 손만 잡아준 거야.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은 차갑지만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 가장 큰 용기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폭언이나 폭력에 시달리며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엄마 덕분에 살아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은 매일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밥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이지만 그 안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딸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엄마, 이혼해. 딸이 했던 그 충격적인 말은 결국 우리 모녀를 살려낸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희망과 웃음이 가능했습니다.